윤영민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총괄 큐레이터, 수석 큐레이터이신 신보수 선생님이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해외 출장 때문에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베를린, 앞서서 이사처럼 마침 저희가 독일 주권이었는데 서울 베를린 이제 공동기획 전시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목은 저희 프로젝트 제목은 유니폼 콘티뉴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목차는 정했지만 사실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시각 전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시를 하고 저희는 이제 미술관이잖아요. 토탈 미술관. 저희는 실질적으로 70년대, 76년 정도에 이제 시작했던 동성동 디자이너를 위한 갤러리부터 시작한다면 내년이 되면 50주년이 되는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실험미술을 지지하는 컨템퍼리 아트를 지지하는 그런 사립미술관을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부터 국제교류에 대한 되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 기관들과 이제 이미 협력을 많이 진행한 바 있기도 한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니폼 브로큰티를 진행하면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전시 기획이 아니라 이 전시가 어떻게 하면 각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관 중심의 협업이 만든 다도시 확장형 전시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공동 기획은 뭐 앞선 다른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리적인 전시가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전시에서 어떻게 하면 원고까지 보낼 수 있는 전시의 어떤 새로운 전시 형식 실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이제 물리적인 전시가 어떻게 베를린으로 가서 디지털 에디션으로 바뀌었는지 이거를 재구성하고 확장 가능 구조적인 실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코리아 라운드 컬처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생태계 연구,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플랫폼형 전시 구조 이 안에서 이제 플랫폼형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들이 연결되는지 그 안에는 저희는 이번에 코어 그룹형 전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를린 전시를 위해서 AI 해커톤을 진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오픈 AI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과의 협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시 때 만들었던 그 도록이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나가서 되게 좋은 유통 결과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전시가 그냥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외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 안에서 더 확장되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계획은요, 저희는 이제 유니폼 브로큰 티윌이라는 전시였는데 사실 이게 사업 기간은 4월 23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2년 정도부터 이 이야기가 오갔고요.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이게 유니폼입니다. 저희 미술관 유니폼이고요. 이 옷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니폼은 이제 토탈미술관이 내년에 5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토탈미술관에 4년차 근무하고 있는 큐레이터기도 한데 저희 미술관에 혹시 와보신 분들 계시다면 평창동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산 거의 이제 제가 가끔 형제봉을 마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이제 맨날 옷 갈아입고 왜냐면 미술관에서 전시 만들고 할 때는 되게 오프닝 빼고는 거의 대부분 추리닝이고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작업복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니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쉽게 얘기했던 건데 그렇다면 50주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유니폼을 컨설팅을 받아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제 오가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최초용 작가님께 이제 의뢰를 드리게 되는데 유니폼 전문가세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홍대 패션허뮤 디자인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유니폼이라는 주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그럼 전시로 만들어 보자. 근데 유니폼은 전시를 만들 때 옷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출발을 했지만
한 1년간은 유니폼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는 2025년 1월 3일에 저희가 프로젝트 킥오프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킥오프를 하게 된 배경에는 코어 그룹이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이자 기획 파트에 최철용 작가님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총괄 기획은 신보수 선생님 함께 하시고요. 미술관에서는 제가 이제 큐레이션 운영 이런 걸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유니폼이라는 이 거대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전시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해서 되게 여러 이제 코어 그룹 형식의 전시를 짜게 되면서 여기저기다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론으로서 미학자로서 참여하신 하성규 교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과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브컬처 매거진인데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일본과 상해에서 되게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맵스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원 편집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안그래픽스의 안만호 대표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리서치가 저희가 너무 중요한 전시였는데 또 리서처로서 이은경 박사과정 연구자께서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PPT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뭘 짰다라는 건데 여기는 브로큰 트윌, 그러니까 브로큰 트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팥 움직이려고 하는 그 텍스타일 이제 직조기법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 전시가 만들어지고 베를린까지 가게 됐는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베를린, 그 다음에 해커톤, 디지털 에디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포스터이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유의해서 봐주실 게 위에 최철용이라는 이제 작가 네임이 있고 밑에 유니폼 브로큰 트윌이라는 유니폼은 저희 전시 제목이고 브로큰 트윌은 소제목이에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전시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이번 전시에서 에디션에서는 사회적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 작가님이 계속해서 연구해왔던 얘기 중에서 저 브로큰 트윌의 직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팔인직이라고 해서 뭔가를 계속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지구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 균열이 오히려 그거를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잡아주는 그런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이번 전시 혹은 사회적 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균열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전시 주제가 잘 맞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에디션에 이제 소제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된 작가님의 이제 그 드로잉 내지는 아이덴티티를 좀 다 반영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게 됐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기반의 전시가 되면서 디지털에 이제 첫 번째는 파란 색깔 화면을 디자이너가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베를린 에디션의 이제 전시입니다. 저희가 토탈미술관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한 달이죠. 한 달간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좀 독특한 형식인 게 최철용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이면서도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주제와 맞는 초대 작품을 함께 전시해서 유니폼이라는 주제를 다각도로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시에서 저희가 조금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넣는다든지 초청 작품을 통해서 넣으면서 이거를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확대까지 하고 국제적 담론의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전시이자 플랫폼인 그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형식을 빌렸으나 집단 리서치와 협업형 전시 모델로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초대 작품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그룹전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룹전은 엄밀히 아니고 초대 작품으로서 저희가 계속 이제 홍보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각예술 쪽에서 엄청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죠. 독일 히토슈타이어이 이제 작품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가님이신데 위어 히어라는 작품으로 이제 안톤 셰베코 작가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LGBT 군인들 안에서의 군대 안에서 LGBT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신예 아티스트 두오신데 한 번도 한국에서는 전시한 적이 없는 작가님들이시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이제 한국 작가로서는 이제 고문영민 작가님의 교과서 프로젝트와 홍구영 감독의 공원에서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각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그다음에 영화 쪽 아티스트까지 함께 참여한 초대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북한산 자락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비탈에 세워진 구조라서 1층에서 시작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꾸릴 때 시퀀스를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은 이제 작가님의 아까 저희가 리서치 베이스드의 전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코어 그룹들이 이제 아까 이제 뭐 회의하고 이랬던 작가님 스튜디오에 있는 벽면을 그래서 저희가 다 뜯어왔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일종의 머릿속처럼 여기를 구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전시 구조를 짜게 된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미술관은 통로가 한 개뿐이라서 보통은 이제 나가는 길에 아카이브 섹션이 있거나 한데 저희는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이제 아카이브로 시작하는 그런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최소영 작가님의 이제 작품이고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 작품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히톨슈타이어의 작품인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 사례 발표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히톨슈타이어의 작품을 위해서 이제 7월달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협력기관 이제 텔터먼 컬렉션에 이제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이게 저희 미술관에서 이제 처음 다루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에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히톨슈타이어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실현됐던 작품이지만 저희가 좀 더 그 테크니컬 라이더대로 명확하게 시연을 하다 보니까 저기 20kg짜리 모래 부대가 200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DP를 하다 보니 4톤이 모래가 있는데 두 번을 옮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메인 작품이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전시가 좀 어려웠어요. 주제도 어려웠지만 전시가 매우 어려워서 사람들이 유니폼이라고 해서 왔는데 옷은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딱히 유니폼에 대한 거를 다룰 수 있는 거는 군복? 약간 이런 식으로만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층에는 리서치월을 구성해서 작가의 이제 머릿속에서 나온 리서치를 거기다가 좀 더 옮겼다면은 지하 전시장에는 저희가 렉시코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뒤에 이제 작은 골목을 만들어서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뒤로 갔다가 이제 걸으면서 유니폼에 대한 이 전시에 활용된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사전적 의미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옷은 정말 걸기 싫었지만 유니폼 꼭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점을 저희가 제작한 유니폼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 내내 오시는 분들이 옷을 입고 돌아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전시였는데요. 또 의외로 또 유니폼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전시가 어려운 건 둘째고 옷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울 전시의 성과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전시 우리가 아는 그냥 시각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가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전시가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실험했고 그것에 대해 좀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는 데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협업한 코어그룹 구조라서 코어그룹은 협력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코어그룹형 전시 구조는 실제로는 되게 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차용이 됐던 혹은 시도가 됐던 구조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 40명이 넘는 코어 그룹을 갖춘 큐레토리얼 그룹을 갖춘 전시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전시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전시는 한 5, 6년 전, 한 4, 5년 전부터 미술관에서
그 에디션을 가져와서 전시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이제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유니폼 전시가 마침 또 코리아 라운드 컬처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에 국제문화협업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저희 기획 전시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었던 저희 노하우를 여기다 다 그냥 풀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획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그룹은 실제로는 각자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을 함께 하면서 이제 전시를 만들었지만 전시가 끝나고 나서도 혹은 전시 이전에도 이제 그게 앞뒤 방향이 아니라 양 옆으로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이제 성실하게 실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은 초청 작품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세미나나 토크 기록 영상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되게 충실하게 구축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시 데이터셋을 모아서 해커톤을 진행하고 베를린 디지털 에디션 혹은 부패와 참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번 하고 많은 전시 플랫폼, 전시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플랫폼이자 공동 큐레이션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커톤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베를린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서울 전시를 너무 거대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제 그 크리에이트 비용이나 이거를 옮기려니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또 현대미술을 다룰 때 동시대성을 또 거기다 담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서요. 그냥 AI 해커톤을 했습니다. 마침 작가님이 자기 본인의 모든 아카이브와 전시 데이터셋을 다 공개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고요. 실제로는 아마 이거를 하려면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10월 25일, 26일 이제 양일간 이제 양양에서 AI 아티스트 개발자들이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디지털로 이 전시 어떻게 리컴포지션 할 건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걸 자기 주제에 맞게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샵과 세미나, 그 다음에 발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시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실제로 해커톤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IT 계열 쪽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시를 가지고 이렇게 해커톤을 진행해서 데이터셋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지만 해커톤을 진행한 것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으로 가게 됐는데요. 베를린의 이제 P61은 베를린에서 이 대표님이신 요한 노박 대표님은 한국 시장을 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한국과 협업을 꽤 많이 진행하셨고요. 저희 미술관과는 근 한 10년 정도 이제 네트워크를 잘 갖고 있는 협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 디지털 친화적인 전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도 미디어 아트에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 베를린의 어떤 유행이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렸을 때 흔쾌히 모든 전시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다. 갑자기 뭐 저번 달에 이랬던 전시가 이번 달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도 다 모두가 되게 흔쾌히 잘 이제 수용해 주셨다. 감사함을 여기서 못 들으시겠지만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 작가를 더 초대하는 전시를 예상했죠. 저희가 처음에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도 공개한 마당에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주제면서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다른 도시가 아니라 같은 주제인데 다른 미디어, 다른 전시 구조를 또 여기서 하고 싶어서 다시 실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통된 초대 작품에는 위아이어라는 안톤 쇼페코라는 작가님이셨는데 마침 한 블록 떨어진 뮤지엄에서 또 전시 중이셨어요. 같은 작품으로. 근데 저희 전시가 더 나았기 때문에 보고 와서 작가님께 우리가 더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미 쿠사노는 AI 쪽에서 굉장히 슈퍼스타인데 이번 전시에 요한 노박 대표님도 너무 넣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이제 아레와 같은 작가님 특히 뭐 제너러티브 아트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최효정 작가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작품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또 그 핸드 드로잉을 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막 여기 현장에서 이거를 지금 포스터를 뭔가 방명록화 시켜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미쿠사무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최초용 작가 회화를 모티브로 AI와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2차적으로 전시를 다시 작품을 리프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개념을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보여줬던 혹은 저희가 실험했던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빨리 넘기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전시를 이번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서울 전시를 데이터셋하고 그래서 베를린 에디션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시를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재생산 가능한 구조, 특히 큐레토리얼에서 같은 전시를 그 기관에 보냈을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 있는 큐레이터 내지는 기획자가 자기네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저희가 제안을 한 건데요. 그 지역에 있는 혹은 그 기관에서 하고 싶은 우리 전시 주제와 맞는 작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도 되는 그런 전시 형식으로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성과 의미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코리아 라운드 컬처 사업과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 이미 네트워크 있었던 기관과 하는 전시면서 운이 좋게도 이미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번 쌍방향으로 국제문화예술 교류를 하게 되는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사업에 맞춰서 바꾼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아예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전시 구조 혹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전시가 찬양 이번에 베를린 전시가 오늘 이후로 이제 연장이 된 것도 있지만 찬양도에 계속해서 컨텐츠 제공이나 큐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동으로 기획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날에 맞춰서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1년치 내용이 다 적혀 있고 또한 스페인 팔마의 아테네 디스트릭트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스페인 팔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꽤 심각한 도시이기도 해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이비자섬 안에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게리 힐도 개인전을 하게 됐지만 저희가 장기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단초가 그게 바로 이 유니콘 브로큰 트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해서 많이 도움 주신 이제 코리아 라운드 컬처 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